곳곳에 설치된 CCTV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많은 효과를 거두면서 중소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골목길을 찾아보기 위한 기획뉴스. 오늘은 다른 도시의 성공 사례 먼저 살펴봅니다. 당장 상품으로 출시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이 대학의 수업 과정에서 개발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 생산 기반 조성과 판로 개척에 나서 친환경 농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지금도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에는 6mm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상주나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와 서부 지역은 오늘 밤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어제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많이 선선하셨죠. 대구는 23.2도에 머물렀었는데요. 오늘은 27도 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낮아서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범죄 예방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돼 오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최근 들어서 중소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억 원을 들여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시험 운영 중인 칠곡군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이곳에서는 군내 8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470여 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경찰 학교 등지에서 별도로 관리되던 CCTV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용망을 구성한 데다 사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해 경고하는 지능형 시스템까지 일부 도입해 기능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전용망 구성은 화질과 회선 속도, 그다음에 영상 정보를 여기서 관제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어떤 관제센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음 달 공식 운영에 앞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시험 운영 기간 중에 일어난 절도 사건 용의자를 경찰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범행 정보 확보를 위한 영상 제공도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재난재해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영주시를 시작으로 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관제센터 운영에 들어갔고 포항, 상주 등 4개 시도 시스템 설치에 들어가는 등 경북 도내 시군에서 CCTV 관제센터 구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부각되면서 수백 대의 카메라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 구축이 중소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낙동강 등 하천뿐 아니라 도내 해역에서도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일선시 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수온이 높아질 때 시료 채취 차량을 이용해서 낙동강포 상류와 지류 하천, 주요 해역에서 조류 동향을 수시로 관찰합니다. 또 조류 발생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남조류 세포수와 영양 염류 등의 항목을 정밀 분석합니다. 정교조 경북지부가 경북교육청의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예방 업무를 비전문가 부서로 이관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경북지부는 지난해 6월 경북교육청에 생활지도과가 신설돼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예방 업무를 맡아왔지만 경북교육청이 최근 이 업무를 체육건강과로 이관하기로 결정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뚜렷한 목적과 이유도 없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이 대구 관광의 미래를 바꿀 만한 경쟁력 있는 골목길을 조명하는 연중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골목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른 도시 사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동쪽 벼랑을 뜻하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지만 골목마다 개성있게 그려진 벽화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벽에 기대서면 날개가 돋친 것처럼 보이는 날개의 그림에서부터 동물, 만화 캐릭터, 우리 이웃의 모습들까지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빈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통영시가 집을 모두 허물고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한 시민단체가 허물지 말고 아름답게 꾸며보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 벽화 공모에 전국의 대학생과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오늘의 동피랑 벽화 마을이 탄생한 겁니다. 너무 보기 좋게 변했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좀 예전에는 좀 어두우면 무섭고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자기 집 담벼락을 기꺼이 내어놓고 관광객들의 소음을 참아내는 마을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를 새롭게 명소화하면서 주민들도 살고 방문객도 살고 하는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주민들이 또 거기에 흔쾌하게 동의를 해줌으로써 주말이면 5,000명가량이 이곳을 찾고 있고 평일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단위로 전국에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오면 새로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오는 것 같은 신선함을 느끼죠.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ides. 통영 동피랑 마을은 무심히 보고 넘길 작은 골목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입히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 day there's a boy in the mirror. 대구에도 오랜 역사와 특징을 지닌 골목길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골목길에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골목길 시리즈를 연중 기획 리포트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미래 에너지 경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세계 에너지 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 미래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세계 40여 나라에서 400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벌입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3,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세계 에너지 경제학회는 1977년에 창립돼 해마다 에너지 경제 분야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오늘 독도와 관련된 고지도와 고문서 등을 전시하는 독도 아카이브를 개관합니다. 영남대 중앙도서관 6층에 마련된 독도 아카이브에는 독도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 16점과 대한제국 칙령, 일본 시마네현 고시 등 고문서 10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증명하는 고지도 2점의 원본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독도 아카이브를 일반에 개방하고 초중 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서 생산 기반 조성과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지원은 물론 가공회사의 생산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지난 2009년 14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기존 김치 생산과 함께
오이 피클과 마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인 무와 당근 등을 넣어 새로 개발한 시제품입니다. 제품 다양화로 판로가 늘면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피클과 마늘 소스를 6월 중순경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식 상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울진군의 기반 조성과 지원도 늘었습니다. 올해 4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농지 비율을 전체 23%인 1250헥타르까지 확대합니다. 무농약 인증 이상을 받은 농지에 대해선 헥타르당 최고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관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과 가공회사에 공급됩니다. 라스 김치 공장 그리고 울진 농산물 유통회사에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급식용으로 전 울진군 관내 학교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지난 2005년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 이후 꾸준한 기반 마련과 판로 확대로 친환경 농업 정착에 한층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패 행위 의혹으로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경찰 수사 이후 주요 문서를 대거 파기했다면서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한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증거가 될 문서를 대거 파기한 이후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택대출이 대구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의 가계대출을 분석했더니 전국적으로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000억 원 줄었지만 대구의 주택대출은 15조 8,600여 원으로 1,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채권 등을 반영하면 주택대출이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대구의 가계대출은 24조 1,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이 대학의 수업 과정에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당장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생들이 FPGA 칩을 이용해 제작한 카메라 응용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없이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화면에 구동됩니다. FPGA 칩 속에는 CPU나 메모리 등 컴퓨터 기능을 심을 수 있어 블랙박스 등 개발 분야가 다양합니다. CPU 같은 메모리가 다 여기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통해 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망을 연결해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이제 식물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식물이 덥거나 이제 물이 필요할 때. 이 밖에 구성원들의 식사량이나 열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배식 시스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 대학생들이 만든 이 제품들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 과정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친구끼리 또 교수와 학생, 여기 있는 멘토와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수업의 제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들은 오는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한의엄 공모대전 등 전국 대회에 출품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함께 대학 수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제품을 설계하고 구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동구 불로고분공원에 생태공간이 조성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불로고분공원에서는 환경부 관계자와 지역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로 자연마당 조성사업 착공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사업비 42억 원 모두가 국비로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과거 논밭이었던 자리에 나비 초지와 상수리나무 숲, 두꺼비 서식지 등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생태공간이 조성되면 불로고분군과 팔공산 올레길과 연계한 생태 탐방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흔희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벤처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신시장 개척,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육성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활동을 합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위는 국회의원 8명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응급의료 상담번호 1339가 119로 일원화되면서 폐지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응급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등을 해오던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번호인 1339가 이달 22일부터 119 구급상황센터로 일원화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원화 운영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제공되던 1339에서 119 자동 연결 서비스도 이달 말부터 중단됩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9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한 결과 1년 동안 4,900여 건을 처리해 하루 평균 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이 시국선언이나 정당 후원금 기부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1,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점이 잘못됐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안동이나 의성, 봉화 등 경북 북부와 서부 지역은 오늘 밤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동해상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날씨 속에 이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